그런데 속보가 지금 들어온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장을 떠나서 호텔로 이동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동희 기자. 그런데 현장에서 좀 시위가 있나 봐요. 뭐 반미 시위대들이 또 있어서 예. 굉장히 그 진압이나 이런 것들, 경찰이 경호나 이런 것들에 지금 굉장히 만전을 기하는 상황이거든요. 또 그 시위나 이런 것들도 지금 정부나 경찰에서 어떤 식으로 단속할지 지금 주의 깊게 지금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상들 숙소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막간을 잠깐 이용해서요.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힐튼 호텔을 택했어요. 그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정상회담장과 매우 가까운 곳이고요. 힐튼 호텔 같은 경우는요. 보통 그 미국의 대통령들은 자국의 어떤 체인 호텔 체인을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힐튼 호텔에서 묵게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보면 지금 힐튼 호텔 같은 경우는 취재진들이 취재하는 데도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저렇게 가림막도 설치돼 있고 저희 취재진들이 가서 여러 가지 뭐 어떤 음식들이 혹시 들어오는지 여러 가지 취재하다가 영상 지워라 이렇게 그 제지를 당할 만큼 굉장히 엄격한 경우가 졌는데요.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조금 전에 회담을 마치고 리무진을 타고 호텔 뒷문으로 들어갔다. 이런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 시진핑 주석은 내일 들어오죠? 시진핑 주석은 이제 내일 들어오게 되고요. 시진핑 주석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 또 내일은 또 중요한 미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한국을 찾는 것이 11년 만이고요. 미중 정상이 이렇게 딱 대면하는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전 세계의 이목이 지금 바로 이 한국에 쏠리는 중입니다. 지금 보니까 들어오는 속보 보니까요. 또 진보대학생 단체들이 또 한미 정상회담장 또 진입을 시도하는 것으로도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리무진을 타고 호텔 뒷문으로 들어간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남희 기자,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숙소로 돌아간 상태니까 이제 숙소로 돌아가서 향후에는 어떤 일정을 좀 소화하게 되죠? 일단은 좀 상황을 살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에이펙에 모인 또 정상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또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다른 7개 나라의 또 정상들이 함께 만찬을 갖는 일정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만찬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정상들이 함께 만찬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또 어떤 이슈가 논의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보면은 에이펙 CEO 서밋 기조연설을 했고요. 네. 그게 끝나자마자 또 부랴부랴 들어와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서 굉장히 또 그 숨가쁜 일정을 이어갔잖아요. 좀 휴식을 취한 다음에 그 만찬 일정에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숙소를 돌아갔다고 봤다면 지금 양 정상이 함께 공동 기자회견은 지금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 측에서 혹은 또 미국 측에서 추가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기자회견이 추가로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이 열릴 가능성이 점점 좀 불투명해지고 있다라는 게 이남희 기자 설명인데 김인환 교수님,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그 정상회담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보면은 통상적으로 이미 물밑에서 그 대사관 직원들끼리 다 협상을 해서 그 초안을 다 만들어 놓고 제가 취재했을 땐 그랬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공동선언문도 이미 초안이 다 나오고 뭐 회견도 스케줄이 미리미리 다 잡히고 하는데 이번에 그렇지 않은 길이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번에 워싱턴에 있었던 회의도 그렇고 그때 그 회견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지금 공동 회견 없고 그때도 공동 회담 선언문 없었고 이번에도 공동 선언문이 지금 현재까지로서는 아주 불투명한 상황인데 지금 뭐 놀랍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미국과 우리나라가 협의를 많이 본 상태지만은 관세 문제,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견을 보이고 있고 미국 측의 입장에서는 경제 문제, 관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전에는 이제 이 안보 문제도 우리가 저희 공동선언문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합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미 얘기를 던졌었고 그런 얘기가 벌써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여전히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유추해 봤을 때는 아마 관세 문제 여기서도 여전히 이견차는 좁혀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관세 문제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김열수 네. 회장님.
그 합의문이 안 나온 그러니까 김일수 실장님도 외교안보 분야에 오래 계셨으니까 합의문이 안 나오고 지금 물론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근데 합의문이 안 나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좀 보세요? 이제 사실상 우리가 유럽연합하고 일본하고 예. 미국하고 이렇게 협상한 그 결과를 어떤 형태로 이렇게 발표되었는가를 보면 금방 좀 쉽게 이해가 다른 될 나라랑? 텐데요. 예. 유럽연합하고 그리고 미국하고는 협상 결과는 공동 성명으로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MOU 형태로 관세 협상의 결과가 발표됐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팩트시트, 그냥 사실관계가 이랬다는 정도로 설명 자료. 네, 설명 자료 그 정도로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됐는데 지금 모르죠. 결과가 MOU 형태로 됐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공동 성명 형태로 됐는지 저것은 좀 더 있어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회담이 잘 됐으면 제가 볼 때는 MOU나 공동 성명으로 나올 거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팩트시트 형태로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아니 팩트시트 그러니까 설명 자료로 나오게 되면 제가 워싱턴 특파원 시절에 이제 네. 약간 출입을 할 때도 이게 한미 간에 그 조금 다른 발표가 계속 네. 있어서 취재 기자들도 혼선이 있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온도 차가 있는 거냐 이랬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원래 팩트시트라는 것은 그런 걸 고려한 겁니다. 예. 그래서 팩트시트는 미국은 미국한테 유리한 대로 팩트시트를 정리하는 거고요. 유리한 방향으로. 그렇죠. 한국은 한국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하는 건데 없었던 일을 넣는 건 아니죠. 대신에 이제 강조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당 당사국들이 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일 팩트시트가 나오게 되면 미국과 한국에서 나오는 내용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만찬 얘기도 잠깐 짚어보고 갈게요. 이남희 기자. 네. 만찬을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네. 이 만찬장에 이번에 그러면은 어쨌든 오찬 메뉴 잠깐 아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만찬에는 어떤 메뉴가 올라올지 혹시 취재가 됐나요? 지금 자료가 나와서 제가 지금 방금 대통령실 자료가 나와가지고요. 지금 예. 살펴보니까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특별 만찬에요. 영월 오골계 트러플을 곁들인 만두에다가 그다음에 경주 천년 한우 등심이 들어가고요. 또 예. 경주 남산 송이버섯, 또 구룡포 강어에 지리산 청정 지역에서 양식된 캐비어를 곁들인 네. 최고급 양식 만찬이 지금 코스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보면은요, 아까 저희가 오찬은 예. 잠깐 저희가 소개를 못하고 넘어갔었거든요. 그렇군요. 오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사우전 아일랜드 그 소스가 들어간 트럼프 대통령의 고향 뉴욕 그 상징하는 그 전체 요리를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식 3코스예요. 그런데 경주 햅쌀로 만든 밥에다가 예. 각지 전국 각지의 제철 식재료를 넣은 한식 3코스 그리고 한미동맹의 어떤 전성기를 상징하는 황금빛 디저트가 오늘 오찬 메뉴로 등장을 했습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 확인하실 예. 수 있었는데요. 오늘 만찬 같은 경우는 보니까 뭐 오골계라든지 뭐 또 트러플 오골계 트러플 곁들인 만두라던가 경주 또 천년 한우라던가 보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소고기 좋아하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경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경주 한우 이런 것들을 또 그 식재료들을 사용한 것들이 눈에 띕니다. 김태형 교수님. 네. 만찬 얘기를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면요. 의제를 본격적으로 또 짚어보기 전에 지금 들어온 게 만찬주로 그 트럼프 대통령 차남 있잖아요. 둘째 아들. 네. 그 에릭 트럼프가 운영하는 그 와이너리에서 나온 그 와인을 특별하게 준비를 했다고 해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한국으로서는 호스트 예. 국가로서 어떻게든 트럼프 대통령과 그 일행들을 예. 환대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은 그건 회담 분위기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협상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아주 구체적인 사안도 중요하지만 네. 어떠한 마인드와 어떠한 태도로 임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한국과 미국의 사이에서의 협상 내용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격차가 있다고 보여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격차가 하루아침에 해소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트럼프의 성향,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 그리고 가족 관계, 취향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하나라도 네. 조그마한 것이라 하더라도 예. 그게 큰 영향을 나비 효과를 일으키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비 효과라고 하셨는데 잠깐 영상에서 계속 나오는 게 그 트럼프 대통령 넥타이 색깔은 눈길을 끌지만 그 이재명 대통령 보면은 지금 금색 넥타이를 메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 조금 전에 설명 자료가 나온 게 이게 황금색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반영한
했다라고 하네요. 또 하나 디테일이 있어요. 예. 훈민정음이 새겨져 있거든요. 아, 저 그러니까 두 넥타이. 사람이 사실은 서로 맞춤형을 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소속당 더불어민주당의 색깔이 사실은 파란색이잖아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저 파란색 넥타이도 뭔가 이재명 대통령을 고려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또 하나 네. 자, 오늘 선물도 전부 황금이었잖아요. 금광과 무궁화 훈장도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넥타이도 금빛에 또 훈민정음이 새겨진 그 넥타이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취향을 저격하려고 여러 가지로 고려를 했다 이런 설명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넥타이가 뭐 외교 프로토콜에서 갖는 의미가 또 상당하기 때문에 저런 준비를 한 것 같은데